미국 항만 노조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매일 6.5조 원 손실이 난다고요. 이 기사를 알고 코멘트를 들은 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사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일 파업 돌입 예정. 대선 앞두고 정치적 파급력도 미국 해상 물류의 절반을 차지하는 동부 항만 노동자들이 오는 10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주요 소매업체, 자동차 제조업체 등의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 경제에 하루 최대 6조 5천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전 세계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제선원협회 노동조합은 미국 동부 해안과 멕시코만 항구 파업이 10월 1일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미국 회사 동맹은 반세기에 걸친 임금 종속에 대해 다루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어셈크스는 미 동부 및 멕시코만 연안 해운산업 고용주를 대표하는 단체다. 소식통을 인용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29일엔 ILA와 어셈크스 간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30일 자정까지는 계획된 협상이 없다. ILA가 파업에 들어가면 1977년 이후 처음으로 미 해안 전역에서 파업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ILA가 10월 1일까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파업을 막기 위해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은 단체 교섭이라며 테프트 하틀리 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파업에 돌입하는 동부 해안과 멕시코만 항구는 미국 해상 운송의 약 절반을 처리하는 주요 항구다.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파업 시 미국 경제에 매일 최대 50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은 연휴를 앞둔 가운데 파업에 돌입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선박 공급이 제한되면 선주가 고객사에 청구하는 가격이 상승할 위험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비용이 상승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형 소매업체들은 상품 수입을 앞당기고 운송 중단을 피하기 위해 서해안 해상 또는 철도 운송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컨설팅 회사 웨스트먼로의 공급망 전문가 브라이언 파큘라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늘어난 재고를 보관하는 필요한 창고 비용이 발생하며 기업의 운송 비용이 최대 20% 상승했다. 화물시장 분석업체 제네타에 따르면 북유럽에서 미국 동부 해안까지 단기 계약으로 40피트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평균 비용은 8월 말 이후 29% 상승해 2,376달러에 달한다. 피터 샌드 제네타 수석 애널리스트는 서부 해안으로 운송로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아시아에서 물류를 보내는 비용은 이 기간 거의 상승하지 않았지만 파업이 계속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에서 운송 지연이 발생해 해외로의 선적이 지연되면 전 세계 선적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라이언 오센백 JP모건 애널리스트는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의 물가 상승을 겪을 수 있다고 본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 수석 노동정책 고문 출신 세스 해리스 노스이스턴 대학교 수석연구원은 파업 장기화 시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높은 물가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판해왔다. 해리스 연구원은 공화당은 이를 기회로 삼아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안다라면 오늘 특징주에 나왔던 종목들의 상승을 알 수가 있겠죠. 미국 남동부 항만 노조가 1일부터 내일부터죠. 30개 항구에 영향을 미치는 파업을 발표했습니다. 약 2만 5천 명 정도 근로자를 대표하는 국제항만 노동자협회 ILA랑 해운회사의 이익을 이유로 임금 인상이랑 항만 자동화 제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이 동부 항만 노조 1977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대규모 파업이죠. 그래서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최대 하루 6.5조, 6.5조 맞죠? 6.5조, 6.5조 손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적 손실 부분들 그리고 식품, 자동차, 원자재, 상품 흐름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운임은 상승할 것이고 이렇게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불붙을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불붙으면 다시 주가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파업 앞두고 물품 수입을 서두르고 있었고 배송비랑 이런 보관 비용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리고 일부 미국 정부가 노사 단체 교섭 문제라고 강조를 했고 개입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파업이 오래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과거에 경험해 본 적 있죠. 코로나19 대유행했을 때 매장 진열대가 비는 상황들.
그리고 가격이 인수래 인상되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기대해 볼 거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주요 이슈일 겁니다. 경제적 혼란이 장기화되면 기업이나 근로자,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STX 그린로지스 볼까요? 해운 항만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다시 재차했죠. 흥하해운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에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드리자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HMM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은 아마도 장기간, 장기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얘기한 이유는 자, 여러분이 지금 HMM의 물량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매수를 하면 나중에 큰 상승이었을 때 큰 수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HMM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라 라고 했습니다. 스터디를 계속해 오신 분들은 제가 HMM 시가총액이 얼마고 보유한 현금 자산만 얼마라고 예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낌없이 퍼주는 금수저 스터디입니다. 항만 노조 파업을 하면 아까 앞서서 봤지만 곡물 관련된 주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세계 4위의 밀 수출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 세계 곡물 수출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파업이 되면 하루에 10만 톤의 곡물 수송이 중단됩니다. 10만 톤. 대체 운송로를 찾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파업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곡물 관련 주식들이 꿈틀대겠죠.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앞서 우리 특징주 나왔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오늘 9.15% 상승했죠. 이게 이런 이유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주가를 보세요. 올라간 시점이 항만노조 파업과 관련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겠죠. 제가 뉴스캔을 매일 작성을 하면서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제가 시간과 노력과 땀을 흘려서 가치 있는 자료를 만들지만 그 자료의 가치를 모르니까 흘려보내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알려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아깝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여러분이 함께 공부해 주시면 제가 더더더더더더더더더 열심히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더더더더더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자, 우리 뭐 배합 사료라든가 곡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 그때도 영향을 받았죠. 사실 여기서는 지금은 없죠. 과거 저와 뉴스캔을 꾸준히 했던 분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 곡물, 배합사료 관련주들이 몇 배 상승했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럼 그 학습을 바탕으로 이 연결들이 된다면 더 도움이 되겠죠.